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투나 화려한 거칠애로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본성은 돈을 쓰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 작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비칩니다. 누군가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고 오늘 즐거웠으면 됐어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은 배려와 여유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계산 앞에서 슬그머니 물러서고 돈을 쓰는 순간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는 불안과 인색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삶과 관계의 무게가 보입니다. 오늘은 그 씀씀이 속에 담긴 진짜 본성과 우리가 배워야 할 성찰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심리.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말해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더 잘 드러나는 건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냅니다. 그 사람의 씀씀이는 금액보다도 주저하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늘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다녀온다든가 계산할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마음속에 저 사람은 늘 자기만 챙기는구나 하는 인상이 남습니다. 말로는 다정해도 씀씀이에서 드러난 인색함은 오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불안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잃을까 두려워서 돈을 움켜쥐는 겁니다. 어릴 적 늘 부족함을 경험했거나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지요. 반대로 누군가는 생일날 거창한 선물 대신 작은 케이크 하나, 따뜻한 손편지를 건넵니다. 돈은 크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은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씀씀이는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왜 쓰는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바로 그것이 본성을 비춥니다. 억지로 체면을 지키려는 씀씀이는 공허함만 남기고 진심에서 나온 씀씀이는 시간이 흘러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작은 자리에 드러나는 씀씀이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성찰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인색함으로 남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따뜻한 배려로 관계를 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 태도. 사람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돈을 흘려보내듯 쓰는 사람은 순간의 즐거움에는 충실하지만 책임과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도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와 삶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시간과 사람도 존중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움켜쥐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해서는 큰 돈을 쓰면서도 배우자에게는 늘 아끼려 드는 사람, 혹은 친구와 여행을 가서는 비용을 슬쩍 회피하는 사람. 그 씀씀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작은 용돈을 드리고 손주에게 과자 하나를 사주며 웃음을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태도는 사람을 우선한다는 삶의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 과소비. 불안을 잊기 위해 물건을 사들이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공허합니다. 둘째, 인색함. 돈을 쓰는 순간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잃을까봐 움켜쥐려 합니다. 겉으로는 검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건강한 태도는 다릅니다. 돈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나와 상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죠. 이런 씀씀이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불안을 달래기 위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인색함 속에서 내 마음까지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여유와 가짜 여유. 여유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는 마음에서 나오고 가짜 여유는 허영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이 끝나면 말없이 계산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그 한마디에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을 썼지만 과시는 없고 배려만 남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비슷한 액수를 쓰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겠어? 그 순간 고마움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그 자리에선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여유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차이는 드러납니다. 자식 결혼식에 억지로 빚을 내어 허세를 부리는 부모.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뒤에 남는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손주에게 작은 장난감 하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외식 한 번을 건네는 사람. 그 속에는 체면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돈의 액수는 적어도 기억은 오래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씀씀이를 자기 과시적 지출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면의 공허를 돈으로 감추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큰 액수, 더 화려한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운 허세는 금세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대접에도 여유가 담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에도 따뜻함이 배어 있고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가? 남들 앞에서 빈자리를 감추려는 허영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베풀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진짜 여유였는가?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허영은 금세 잊히지만 진심은 오래 기억됩니다. 내 씀씀이가 말해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네 번째, 씀씀이로 드러나는 관계의 진심.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보입니다. 특히 돈을 쓰는 태도 속에는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쓰려 합니다. 넉넉지 않아도 학비를 챙기고 손주에게는 작은 간식이라도 사주지요. 그 씀씀이 속에는 너는 내게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돈이 아깝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지갑이 닫혀 있다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아까운 건가? 그 서운함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반찬에는 늘 손이 모자라면서 술자리에서는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내는 배우자. 그 태도는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보다 내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배우자를 위해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주거나 주말에 소박한 외식을 함께하는 사람. 그 씀씀이에는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무게가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친구와 여행을 갈 때도 차이가 납니다. 경비를 나눌 때
어떤 이는 늘 계산을 피하고 어떤 이는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메웁니다. 이 작은 씀씀이가 신뢰와 불신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김장철에 김치 몇 포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정성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따뜻한 관계를 남깁니다. 명절에도 씀씀이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집은 용돈을 준비하며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기쁘게 드리자 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반대로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하냐며 끝없이 계산만 하는 집안은 결국 다툼이 생깁니다. 또 부모님의 병원비를 두고도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 하고 누군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라며 발을 뺍니다. 그 순간 돈이 아니라 관계가 금이 갑니다. 돈을 쓴다는 건 곧 관계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돈을 쓸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줄어들어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한 사람은 손익부터 계산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그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친구에게 어떤 태도로 돈을 쓰고 있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내 지갑은 굳게 닫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그 안에서 진심을 나누고 있는가? 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돈에 담긴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5번째, 나의 씀씀이를 성찰하기. 우리는 늘 남의 씀씀이를 보며 본성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씀씀이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괜히 돈 쓴다는 아까움이 먼저인가? 아니면 아이의 웃음을 보는 기쁨이 더 큰가? 친구와 밥을 먹을 때 오늘은 내가 할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아니면 계산대 앞에서 은근히 상대를 바라보나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 삶의 태도가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더 무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두고 형제들과 마음을 나눌 때,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지원을 고민할 때, 생활비를 줄이며 배우자의 약값을 챙길 때, 그 순간 씀씀이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내 인생관이 함께 실립니다. 나는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돈을 쓰는 방식은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돈을 쓰는 태도를 자기 존중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만큼만 쓰고 기꺼이 나눕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혹시 내가 줄어들면 버려지지 않을까? 이 불안이 씀씀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씀씀이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 앞에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정성으로 진심을 전하고 있는가?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내 마음의 기록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오늘 내가 쓰는 그 한 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겉모습보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본성,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쓰는 돈 속에 나는 어떤 마음을 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은 결국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꽉 움켜쥐면 금세 탁해지고 흘려보낼수록 맑아집니다.
그 물이 흐른 자리에는 사랑과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씀씀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위로로 남기를, 부담이 아닌 감사로 남기를 잠시 멈추어 성찰해 보길 권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내 마음의 기록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이제 내 씀씀이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